일단 김민석 그 총리 네. 지명자 관련해서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네. 자료가 뭉터기로 지금 언론사에 막 돌아다닌답니다. 지금 뭐 연일 그 네. 신문사마다 쓰기 시작하겠는데 네. 단독 특종이 장난 달라요. 아니야. 다 내용이 네. 뭐 어저께 네. 조선일보에서는 전세, 네. 그 모친 전세 네. 빌라 전세였고 또 어디는 뭐 자 밑에 자막 하나는 500만 원? 넣어주십시오 우리. 예, 뭐 자, 후원금 예. 줬다는 사람한테 채용시켜줬다 이것도 있고.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단독을 소개를 드리면 한국일보입니다. 네. 김민석 지명자 부인이 베이커리 카페를 창업을 했는데 창업 전후로 1억 원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 하는 얘기가 하나 나왔고요. 네. 중앙일보 단독입니다. 김민석 채권자 후원회장이 또 있었다. 강신성 씨의 경우에 후원회장이었는데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나왔다. 저 채무 증서라고 써준 걸 보니까 이자를 다 줬다고 하는데 이자 받을 계좌는 쓰지 않았더라 하는 얘기가 중앙일보 단독으로 실렸고요. 네. 동아일보 단독 보겠습니다. 이게 그거군요. 네. 500만 원. 네. 정치자금 500만 원을 후원금으로 500만 원 후원금이 개인 후원금 크거든요. 그렇죠. 후원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음 해에 봤더니 네. 김민석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돼 있더라. 예. 자, 지금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니, 김민석 씨의 세비가 5억 1천만 원이었는데 네. 그동안 돈 나간 거를 얼추 계산해봐도 13억이 된다. 도대체 이 차익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13억에는 아들의 등록금, 코넬대 등록금이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의 한 7만 불 정도 됐어. 그렇죠. 7만 4천 불이었잖아요. 2024년 가을에 네. 가겠으니까 작년 연말에 7만 4천 불인데 그거 뺐습니다. 7만 4천 불인데 이제 그거를 전처가 냈다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거는 네. 좀 빼야 돼요. 빼드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빼도 저희가 보기에는 10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5억 벌고 어저께 10억을 넘게 썼다. 예, 어제 저희가 그 네. 김경률 회계사가 쫙 분석한 거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분명히 들어온 세입은 5억 1천만 원인데 네. 거기다 사업소득 800만 원, 네. 그다음에 또 들은 기타 소득 뭐 강연료 600만 원이니까 네. 어쨌든 끼케 5억이에요. 6억으로 봅시다. 6억으로요? 아 정말 후하게 해주시는군요. 네. 6억 잡고 6억 잡았는데도 추징금을 이미 6억 2천만 원 그 사이에 냈어요. 그렇죠. 그럼 그 돈으로 세비 받은 것만으로 추징금 내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 헌금을 또 2억을 냈어요. 그렇죠. 그 밥은 안 먹고 삽니까 그동안? 그 생활비도 보면은 카드 네. 쓴 게 카드 사용 내역이 뭐 1억 쓴 해도 있고 네. 7천만 원 쓴 해도 있고 네. 뭐 그러니까 생활비로도 한 2억이 나가요. 예. 생활비 2억 3천만 원이 나갔네요 카드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게 하면은 말이 안 도대체 돼요. 어디서 이 돈이 나왔는지는 설명을 해 주셔야지 않을까요? 라고 당연하죠. 지금 당연하죠. 그러니까 불분명한 소득 그리고 그에 비해서 과도한 지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장난이 아닌 게요. 예. 코넬대가 말입니다. 비싸기로 유명한 대학이거든요. 예. 이게 등록금만 1억이네요. 등록금만 아. 오늘 환율로 따지면 등록금이 어저께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7만 4천 달러였거든요. 예. 등록금만 1억 244만 원입니다. 우리 저기 등록금만. 실시간 댓글 지금 네. 올려주신 분 중에 BJ 단테님 좀 아시는 분이에요. 왜? 코넬대 1억이래요. 아. 먼저 딱 올려주셨네. 그러시네. 아, 예. 제가 늦었네요. 아시는 분이네요. 네. 좀 아시는 분이시네요. 맞습니다. 아니 지금 BJ 단테님이 와 돈이 어디서 샘솟는가 물어보셨는데 정말 그래요. 키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이렇게 한국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이게 이 수입 자료라든지 이런 네. 거는 참 이게 파내기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디에 돈을 얼마를 쓰고 얼마를 네. 쓰고 이런 자료 이게 이렇게 여기 한번 나왔다가 여기 한번 이거 뭡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이 총리 자리를 두고 또 네. 여당에 몸담고 있지 않은 또 다른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안에서 암투가 일어나고 있다. 원래 그렇습니다. 이제 대선은 이긴 거고 아, 이재명 그렇구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총리를 누구를 줘야 되는데 김민석 네.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민석 형제가 굉장히 땡큐입니다. 왜냐하면은 형님 형 김민웅은 촛불행동본부인가요? 촛불 행동이죠. 그러니까 예, 촛불 윤석열 행동. 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탄핵을 시작했죠. 토요일마다 나와서 네. 그 탄핵 주장.
집회했던 그 네. 촛불행동을 주도자였습니다. 그렇죠. 주도했던 자, 사람입니다. 형은 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기부터 나와서 윤석열 탄핵하라, 김건희 구속하라 이 시위를 했던 사람이고, 예. 자, 그 동생은 저 방탄 투표가 있을 때 이탈표는 국힘에 공모하는 자들이다라고 비판을 해서 일단 표단속에 나섰고, 그렇죠. 그다음에 계엄령, 윤석열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얘기를 했는데 또 신통하게 그다음에 진짜 계엄이 나와서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형과 동생이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 탄생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민석 총리 예. 뭐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 이재명 입장에서 그러면은 김민석 총리가 아니면은 국정이 안 돌아가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지 않나요? 총리 이제 일단 대선에서 이겼고 네. 그 다음에 여러 자리를 놓고 네. 지금 벌써 민정수석은 네. 첫 번째 오강수 이재명 정부 예. 첫 인사였던 그리고 왜냐하면은 그 인사를 다 검증해야 되는 게 민정수석이거든요. 네네. 그 민정수석이 그 낙마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서는 엄청난 권력적인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 야, 이게 확실히 이런 상황인 거죠. 예, 여당이 되니까. 네. 제가 엊그제 여의도 가서 좀 취재했구나. 네. 아니 밥 먹었어요. 밥을 네. 먹었는데 네. 야당이었다가 여당이 된 사람들 둘을 네. 만났는데 네.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야, 여당 되니까 네. 자료 구하기엔 너무 쉬워. 그러니까 민주당이 네. 국회 내 다수당이긴 했지만 네. 야당일 때는 네. 공무원들한테 자료를 요청했을 때 온갖 이유를 대면서 뭔가 당연하죠. 이유를 대면서 바로 오지 네. 않고 네. 좀 시간도 걸리고 네. 부족한 자료들이 많았는데 네. 여당이 되고 나니까 네. 자료 요청하면 바로바로 온대요. 자료 네. 바로바로 넣었습니다. 온대요. 예.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청문 자료라든지 네. 다른 뭐 금융 뭐 이런 여러 자료들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당 내에서 어떤 이 세력 다툼이 있을 거로 추정을 하시니까 전리품 저는 싸움이 있다고 저는 전리품 생각을 싸움, 해요. 예. 말씀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자리를 전리품으로 본다니까.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게 되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자료 구하기가 훨씬 이러면 국민의힘을 야당을 너무 무시하는 건가요? 야당은 저런 자료 못 구한다. 게으른 부분도 전 지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한국일보에 나온 김민석 부인 베이커리 카페 창업 전으로 1억 원 자금 출처 불분명 이 기사 뭡니까? 내용을 처음 나온 보면은 겁니다. 2023년 7월 예. 신길동 이 지금 김민석 씨가 영등포 2억 원을 헌금한 데도 신길동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신길동의 한 근린 시설을 보증금 2천에 월세 90만 원에 계약을 했답니다. 그랬는데 요 카페가 한 13평 정도 되는데 2023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영업을 했다고 합니다. 올 2월까지 영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계엄 이후에 2023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영업을 했으니까 꽤 한 거죠. 한 1년하고 뭐 1년 6개월 정도 했네요. 1년 6개월. 그런데 요때 보니까 요게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 평당 한 200만 원 들고 그다음에 제빵 기계 사야 되고 머신 사야 되고 해갖고 대략 요런 것들이 이제 하나 차리려면 1억이 든다. 이제 요 정도 이제 추산을 전문가들한테 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부인이 이 씨인가 봅니다. 이땡땡 씨. 이땡땡 씨가 이 해에 수입이 4,700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필요 경비 차감액 뭐 이렇게 하면은 소득 금액이 819만 원의 소득 금액을 신고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실소득은 수입은 4,709만 원이었지만 돈 쓰고 나가고 하니까 내가 실제로 돈을 번 거는 819만 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 보니까 이거 저희 어저께 했던 그 재산 자료 혹시 다시 띄울 수 있나요? 없나요? 그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2023년 재산 신고 그러니까 빵집 열기 전에는 빵집 열기 전에는 마이너스 1억 9천이니까 거의 2억 마이너스 2억 그쵸? 신고인데 빵집을 열고 난 뒤에 2024년에 봤더니 마이너스 1,700. 그러니까 거의 한 줄어서 2억 가까이 1억 7천만 원까지 돈을 벌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입이 증가했어요. 근데 반대로 빵집에서 그렇게 돈을 벌었으면 왜 빵집 왜 닫았지? 그러니까요. 빵집을 왜 닫았죠? 이렇게 수입이 잘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게 같은 기간에 김 후보자 배우자의 그 세비하고 수입을 합치면
늘어난 거는 한 1억 5천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세비를 한 번도 안 쓰고 네. 빵집 수입을 다 모아도 네. 이만큼 재산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김민석 지명자 관련해서 이게 숫자가 맞는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거 회계 네. 또 회계사 불러야 되나요? 단 한 명도 없고, 네. 단 한 명도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숫자가 안 맞으면 큰일 나는데.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잖아요. 또 이게 후원자 겸 채권자. 예. 그러니까 김민석의 후원자가 되려면 돈을 빌려줘야 되나? 예.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채권자 후원회장이란 말이 그 말이죠. 네. 후원회장인데 네. 동시에 채권자. 그렇죠. 왜? 돈을 빌려줬으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강신성 씨를 비롯해서 예. 다들 차용증 쓰고 빌려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채권자 후원회장이라는 말이 네. 나옵니다. 자, 일단 강신성이라는 이름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정치자금 2억 5천만 원이었나요? 예. 그때 그 문제에도 연루됐던 사람인데 또 돈을 빌렸다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동시에 그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안땡땡. 안땡땡님이 또 나왔어요. 안땡땡. 네. 안땡땡. 안땡땡님이 어떤 분이냐? 이분도 그 강신성 씨와 함께 11명이서 1억 4천만 1인당 1천만 원씩 모아준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새롭게 또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게 강신성 씨가 4천만 원 있었고 네. 강신성 씨 회사의 감사로 계신 분이 1천만 원. 네. 그리고 또 강신성 씨 회사 거래하는 분이 네. 또 1천만 원. 네. 그렇게 해서 4천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 6천만 원. 네. 1억 4천만 원, 6천만 원이 나왔는데 네. 또 이제 새롭게 11명 채권자 가운데 한 명인 안땡땡과 동일한 인물이 안땡땡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이 1억 4천만 원 중에 1천만 원만 해준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해줄 뿐만 아니라 김민석 후보자의 후원회장까지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신성 씨만 후원회장이 아니라 이 사람도 후원회장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김민석 지명자 측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나는 차용증도 다 썼고 2.5%로 네. 연 2회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었다라고 돼 있는데 요 김민석이 이 안땡땡한테 실제 이자를 지급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렇죠. 예. 그런데 요 차용증에는 은행명, 예금주, 그다음에 계좌번호 이게 하나도 안 남아 있고 공란으로 남아 있었대요. 그래서 한국일보 기자가 총리실이 이제 이를테면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예. 총리실에다가 물어봤대요. 그 저 돈 보낸 기록 있어요?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청문회에서 질의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우리 예. 후보자가 답을 하실 겁니다.라고 했고 한국일보 기자와 이 안땡땡하고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김어준 유튜브 나와가지고 네. 뭐 내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아니 지금 내가 그때 2018년이었습니다. 그때 네. 2억 4천만 할 때가 그때 이자를 제가 후하게 쳐줬습니다. 이자를 싸게 하면 또 그걸 가지고서 무슨 정치 자금이라고 할까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자는 계속 갚아 나갔습니다.라고 자기의 일종의 반론을 한 거죠. 근데 그죠. 그게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기록을 아직 제출하지 언론사에다가 보여주지 않은 거죠. 있을 수는 있죠. 청문회장이 짜잔 하고 갖고 나올 수는 있죠. 진실한 채무자? 그렇죠. 진실한 채무자 그렇습니다. 맞죠? 용어 진실한 채무자였죠. 진실한 채무. 진실한 채무. 진실한 채무라는 것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돼요. 예, 맞습니다. 진실한 채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김민석 후보의 말은 나는 진실한 채무를 진실한 채무자다. 이자 다 쳐줬다. 네. 그리고 한 거니까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김경률 회계사가 진실한 채무를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좌이체다. 맞습니다. 뭐 이 1,000만 원 빌려서 2.5% 이자를 매일 뭐 돈으로 세 가지고 매달 없죠. 이렇게 봉투에 네. 넣어서 드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정확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매달 이자는 계속 갚아 나갔다고 했으니까 계좌이체 기록, 진실한 채무를 입증하는 방법은 계좌이체라고 합니다. 네. 자, 1,000만 원에 2.5%면은 얼마입니까? 25만 원입니다. 그렇죠. 25만 원을 12로 나누면은 나눠야죠.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한 달에 한 2만 원. 한 달에 2만 뭐 2,500원 뭐 이렇게 예. 되나? 그렇다고 그러면 한 달에 22,500원씩 이렇게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짤랑거리면서 동전. 모르죠. 뭐 어떤 식으로 줬는지는. 아니
아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저 김민석 그 지명자도 그렇고 이 사람들도 다 되게 사업하는 사람들 연 2회네요. 연 2회. 연 2.5%로 네. 연 2회 이자를 지급하기로 자, 그럼 연 2회 있었다. 했으면 25만 원이면 12만 5천 원이거든요. 예, 두 번. 12만 5천 원을 현금으로 봉투에 담아서 준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채무 관계가 확실했고 예. 그냥 돈을 줬는데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채무증서 써놓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국세청이 인정하는 혹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진실한 채무라면 이 돈들이 이자들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를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기다려보고요. 또 하나는 이 정치인의 윤리성 문제가 나오면 또 나오는 주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예. 후원자한테 정치자금을 받습니다. 네. 정치 후원금을. 그다음에 후원금을 받은 대가로 그 사람들의 친인척 채용해 주는 거. 예. 요게 아주 국회의원들의 상습적인 이제 비리 문제로 지금 그쵸. 되고 있잖아요. 예. 도덕적 비리라고 이제 봐야겠죠. 요거는 현행 법상 비리가 되나요? 이게 사후 뇌물 뭐 이런 게 되나요? 아닐 것 같은데. 입증하기가 힘들 것 네. 같습니다. 대가성이라는 건.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언론에서는 제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 김민석 후보는 바로 이 정치자금법 위반 때문에 네. 한때 잘 나간 정치인이었다가 네. 정치인으로서 생명이 끊길 뻔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야인 시절, 네. 배지를 달지 않은 시절에 네. 후원을 누군가로부터 받은 거예요. 자, 2020년에 정치자금을 500만 원 후원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2020년에 받았으니까 이듬해면 2021년이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 국회의원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후원금을 받았을 때는. 그 지인의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자신의 4급 보좌관으로 그 후원자의 아들을 채용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낸 사람은 아니에요. 이 후원은 채용하고는 관련이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원자 자체네요. 후원자 자체. 아, 후원자 자체입니까? 예, 후원자 자체를 예. 500만 원 후원금을 낸 A 씨를 예. A 씨를 자기 보좌관으로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후에 네. 채용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원래 서울시 관련 기관의 이사장이었는데 예. 뭐 젊은 이사장이었겠죠. 김 후보자의 4급 보좌관으로 임명된 뒤에는 김민석의 지역구 관리 뭐 이런 업무를 수행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어떤 보니까 이 사람은 근데 그다음에 예, 잠깐 예. 중요한 거. 예. 그런데 이후에 이 사람은 보좌관직을 관두고 지방선거에 서울시 의회에 출마를 했다가 낙선을 했대요. 예. 즉 이 사람은 지속적으로 권력과 줄을 대고 유력한 사람들 주위를 맴돌던 사람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의심이 되는데 그렇죠.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500만 원 후원금을 내고 그다음에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냄새가 나나요? 냄새가 나나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 후보자를 후원한 이유에 대해서는 네. 3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서 네. 어려울 때 도와준 거예요. 아니 오랜만에 정치를 재개하겠다는데 네. 아니 후원금도 몇 푼 안 내면 창피하지 않나요? 네. 그래 그런 사정을 알게 되면 네. 한번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뭐 또 그렇게 또 들으면 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네. 근데 돈이 많은가 보다. 근데 그런 보통 식이면은 100만 원 정도 맥스 낼 것 같은데 500만 원이나 내는 많죠. 거 보면.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말하면 좀 속된 표현이지만 500만 원 후원금 내고 네. 본전은 다 챙겼어요. 왜냐하면 왜요? 보좌관 된 다음에 네. 근무한다고 월급을 다 받았을 거니까. 그러네. 일종의 그래서 그렇게 보면 속된 관점에서 저보고 뭐 김민석 후보는 나 뭐 이분이 그렇게 사람 관계를 그런 식으로 보나라고 네. 하면 할 말 없습니다만 네. 지금 워낙 김민석 후보가 이제 국무총리라는 만약에 국회의원인데 국무총리가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네. 자리 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갑니까?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공직자 검증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식의 게 있었다라면은 물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청문회 24일, 25일 청문회 때 네. 말씀을 해주십시오. 여러분 진실한 채무라는 단어가 있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 무슨 네. 뜻이냐면은 돈을 그냥 주고 나서 뇌물을 주고 나서 야 나중에 걸릴 것 같으니까 이거 채무라고 하자라고 말을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진실하지 않은 채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국세청이나 검찰에서는 법원에서는 진짜로 돈이 필요해서 빌리는 거. 이를테면 제가 신동근 씨한테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10,000원짜리 있냐? 예, 이렇게 있어요. 해서 가져가는 거는
일종의 사실 강탈이죠 후배한테.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정말 급해서 그런데 나 내일 갚을 테니까 나 10,000원만 빌려줄래? 해서 10,000원을 빌린 다음에 내일 갚는다라고 하면 이 미리 빌린 관계에서는 진실한 채무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네. 정확히 원인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갚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머니 좀 털어봐. 내가 부장도 됐는데 주머니 좀 털어봐. 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강탈하는 거잖아요. 요 두 가지를 지금 국세청이나 법원에서는 분리를 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르는 말을 진실한 채무라고 예. 저 판결문에도 나오더라고요. 아 어저께 지금 안 보신 분이시구나. 네. 진실한 채무가 있나요라고. 네. 제가 어제 김경률 회계사가 들었던 예를 할게요. 네. 이 세무당국에서는 네. 이 가족 간의 증여 이거를 가장 많이 볼 때 네. 주로 엄마가 아들한테 5억 원을 줘요. 네. 증여를 한 거죠. 그쵸. 예를 들어 전세금 쓰라고. 네. 전세하는데 전세금이 뭐 10억인데 5억이 모자라. 네. 대출도 안 돼. 네. 그러면 야 5억 갖다 써라고 5억을 줬을 때 네. 그냥 그 증여세 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세무당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세무당국에 걸려. 응. 걸리면 그때 빌려준 거예요. 네. 빌려준 거라고. 예. 그렇게 주장을 한대요. 그러면 부모하고 자식 관계인데도 차용증 다 나온대요. 차용증 가지고서 안 쓰는 경우도 있기는 있었또. 그런데 어째 차용증을 보여주면서 예. 이건 빌려준 거라고 주장하는데 왜냐하면은 세금을 안 내려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세청에서는 진실한 채무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네. 그 5억 원을 자녀에게 몇 해에 걸쳐서 네. 뭐 그렇죠. 인출을 해가지고 줬느냐 네.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1억 5번 해서 그냥 계좌 이체했잖아요. 그럼 바로 인정해 준대요. 네. 진실한 채무구나. 네. 왜냐면은 증거 다 있으니까. 네. 그런데 돈에 증거가 없으면서 오간 흔적이 없으면서 그렇죠. 차용증만 제시할 때는 네. 진실한 채무라고 보지 보기는 않는다. 보지 않는다. 보기 힘들다. 네. 그런데 지금 김민석 후보가 정확하게 네. 차용증도 다 있어요. 네. 근데 오간 흔적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2.5% 이자도. 네. 그러니까 지금 지명자 측에서는 난 이거 24, 25 청문회 열리면은 다 뭐 네. 증명할 수 있어라고 예, 얘기를 그러시면 하고 되죠. 대통령도 아니 뭐 본인이 증명할 수 있다니까 뭐 그렇게 그때까지는 말씀을 한번 뭐 하셨죠. 보죠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24일, 네. 25일. 근데 베스타님 전문가신가 보다. 왜요? 근데 그때 법정 이율 4.6%였는데 김민석은 2.5%고? 지금 물 마시다 뿜을 뻔했습니다. 네. 야, 어떻게 법정일 이런 것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럼 2.5%면은 싸게 빌린 거네요. 그렇죠. 근데 10만 지금 원. 김민석 지명자는 나는 오히려 내가 후하게 쳐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베스타님을 뭐 존중은 하지만 또 정확한 말씀이신지는 저희도 한번 검증을 해봐야 네. 되겠는데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야. 네. 자. 참 이렇게 계속 저 김민석 후보는 큰일이네요. 국무총리 후보로 올라와서 검증을 받는데 계속 돈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대통령의 경우도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심을 많이 받고 있고 네.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약점이랄까요? 치부는 아마 도덕성 검증 또 이 사법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다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총리가 또 네. 다른 윤리성의 문제, 도덕성의 문제를 가득 안고 시작을 한다? 저는 과연 이 정부에게 그게 도움이 될지는 뭐 알아서 하시겠죠.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라면은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강공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정권의 리스크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키려고 한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 일단 김민석 씨는 김어준 유튜브에 이제 지난 13일에도 출연을 해갖고 이게 정치 검찰이 나를 갖고 이렇게 계속 장난을 치고 있다. 내가 정말 너무나 가혹하게 당했다. 막 이러고 있고 네. 그 이후에도 부인의 눈이 터져갖고 뭐 빨갛게 됐다고 막 그 얘기도 막 하잖아요. 예, 저희 남편도 눈 자주 터져요. 술 먹고 눈이 터지더라고요. 저희 남편의 경우 눈 터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네. 우리가 그 전에 정말로 대한민국 정치가 참 가혹한 것이 뭐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네. 이전에 뭐 김정숙 여사도 그렇고 각종 논란들 때문에 실제로 권력을 쥔 거는 남자들인데
그 배우자들이 굉장히 많이 당해왔단 말이죠. 지금 갑자기 이제 김민석 배우자 눈 터진 얘기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갑자기 눈 터졌다고 뭐 그렇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감성에 호소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김건희 그 여사 관련해서 정말 무슨 줄리네 뭐네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해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네. 네? 그런데 이제 자기 부인 또 눈 터졌다를 가지고서 네. 이제 방어막을 삼으려고 한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저는 사실 네. 그런 부분이 참 역겹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정말로 김건희라고 정말 치면 과거에 어떤 영상들이 나왔습니까? 어떤 사진들이 나왔습니까? 어떤 자막들이 나왔습니까? 물론 김건희 여사가 이후에 대통령 부인으로서 처신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점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처신의 문제가 터지기도 전에 대통령 후보 부인일 때부터 정말로 저는 그런 상태면 네. 뭐 눈이 아니라 뭐 진짜 눈에서 정말 피가 흐를 것 같습니다. 진짜. 예. 지금 이제 네. 아마도 그런 이제 부인 베이커리 얘기까지 나오고 하니까 이제 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게 베이커리 나오기 전이에요. 며칠 전에 며칠 얘기했고 전에 얘기했군요. 베이커리는 오늘 또 나오고요. 오늘 얘기했고. 네. 저는 이게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정치 자금 얘기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이 국회의원이면은 네. 선거 과정에서 이런 게 불거져도 유권자들이 네. 어쨌든 헤어져 뽑히잖아요. 네. 뽑히고 나면은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거 없으면 어쨌든 그 선출직 유지를 하는데 지금은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는 저런 자리인데 네. 이 국무총리 이 청문제도가 우리 저기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생겼잖아요. 네.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장상 전 총리 후보라든지 뭐 이렇게 초창기 이분들 우리 청문회 제도 처음 만들었을 때 네. 줄줄이 낙마했었어요. 김대중 정부 때도. 네. 그 사람들 뭘로 낙마했는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는데. 위장전입. 아. 그러니까 위장전입 지금 요즘은 위장전입은요. 위장전입은 뭐 그냥 그거 취급도 안 되나 봐요. 그때 위장전입이라는 게 자녀 학군 때문에 맞아요. 잠깐 애 주소지를 뭐 어디 올린 게 나와서 학교 배정 다음에 집 올려서 하고 했었는데 그때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국민들이 높은 수준의 도덕적 그 수준을 요구한 겁니다. 왜? 돈 거래나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총리가 어겼잖아요. 그 위장전입 사실 일반 사인들도 많이 한다고 뭐 할 수 있어요. 옛날 많이 했었죠. 예. 그러면서 에이 그런 거 갖고 뭐 이런 분들한테 뭐라고 그때 얘기를 했냐면 아니 국무총리는 어떤 가장 어떤 제도의 수호자로서 누구보다도 우리 비록 불합리한 제도라고 할지라도 그 총리는 지켜야 된다. 그걸 지키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총리를 시키냐 해서 낙마했고 스스로 사퇴도 했어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도대체 기준이 왜 이렇게 되는 지금 민주당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고 아주 예. 훌륭한 얘기했어요. 뭐요? 오늘. 진성준 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이죠. 정책위 의장인데 네. 진성준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공세가 너무 과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김민석이라는 사람은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로 10수년 동안 모진 세월을 감내한 끝에 국민 신임을 회복하고 의원에 다시 당선된 분입니다. 그런데도 후보자의 부인은 물론 이혼한 전부인까지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고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인사청문회입니까? 어머나. 인사청문회는 국정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지 인신 공격하고 반사 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머나. 인사청문회도 본래 목적을 회복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찾아봤어요. 법을 좀 인사청문회법을 좀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보고 이거 방금 말씀하신 진성준으로 찾아보다가 황당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자고요? 야 진짜 자기들이 여당이고 다수당이니까 뭐 다 법으로 다 고쳐버리는데 지금 방금 인사청문회법은 그 사람의 국무총리가 될 사람이에요. 선출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뻔뻔함은 있어야 정권을 탈환하는 겁니다. 야 인사청문회법을 그 내용을 물어보니까 이렇게 했네요. 기자한테.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은 비공개한다. 이러면 어떻게 청문회를 합니까? 우리가 봤던 재산 내역 뭐 이런 것들 다 그냥 가려지네요. 네. 그러면 이제 고위공직자 될 사람들은 어디 가서 뭐
뒷돈도 받아도 되고 NHK 룸사롱 가서 뭐 후배 때려도 되고 이러면 무슨 청문을 한다는 네. 겁니까? 능력 금전? 그리고 이를테면은 양문석 씨 같은 경우처럼 딸을 통해서 부정 대출을 받았다. 네, 이거 개인 문제 아니에요? 개인 신상과 관련된 거죠. 개인이 아파트 구매하려고 그러니까. 노력한 건데 네. 그것과 공직자로서의 능력이 뭔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이거 아닙니까? 아니 좋은 얘기죠. 정책 능력 검증 좋은 얘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최근에 정말 그 민주당이 제 기억으로는 이 투쟁력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계열이 저 비교가 안 됩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 초기에 예. 인선할 때 민주당이 얼마나 험하게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아 어마어마했죠. 네. 그렇게 험하게 해서 이제는 정말 아들 학폭 문제까지도 막 나왔었잖아요. 과거에. 그러네요. 자 그리고 후보자의 위장관이- 아들 후보자 얘기까지 다 나왔었는데 이제 지금 정책 검증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런 거 벌금 바꾼다? 아니 좀 뻔뻔하지 않아요? 너무 뻔뻔하고 예. 이 정도 뻔뻔함이 있어야지 네. 정권을 탈환한다는 말에 참 네. 기가 막히죠. 국민의힘은 참 샌님들인가 봐요. 다들. 네. 네.